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그날 저는 첫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트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은 무조건 일찍 들어오라고 했고 하루 종일 들뜬 마음이었답니다. 한참 장을 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한순간에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0년 만에 듣게 된 엄마의 소식이었거든요. 20년 전 제가 10살 때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있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있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허름한 요양원이었어요. 노숙자 같은 엄마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가 신고해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나의 엄마는 초라했어요. 다 떨어진 가방 하나를 소지품이라고 안고 있는 그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멍투성이인 얼굴에는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어요. 엄마? 엄마 맞아요? 나 진숙이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젊고 무서운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가방을 더 꽉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이건 내 거야! 내 거! 그녀의 갑작스런 고함 소리는 날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정신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노숙자 같은 그녀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가 신고를 해 이곳 시설에 오게 되었다는 것 말고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녀의 소지품 속에 있던 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치매가 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엄마의 고함을 듣는 순간 고아원 파란 대문 앞에서 쫓아오는 나에게 가라고 소리쳤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라 어지러웠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전화했냐고요. 하필이라는 단어 탓인지 간호사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찾을 수 있는 가족이 그쪽밖에 없었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간호사를 뒤로하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커다란 가방만 꼭 끌어안고 허공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나는 가끔씩 요양원에 갔지만 엄마는 늘 나를 낯선 사람 취급했어요. 나는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요양원에 오고 있는 터라 크게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엄마는 나를 경계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입을 다물고 내 얼굴을 응시했어요. 나는 그녀가 나한테 미안해서 애써 외면하는 거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듯 그녀는 다시 나에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이건 내 거야! 나의 짧은 생각은 헛된 망상이었어요. 나는 그날도 그런 그녀를 뒤로 한 채 나오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엔 요양원에 남편이 동행했어요. 남편은 내가 그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내 입으로 나 버림받았다고 말하기 싫었던 거죠. 남편이 엄마의 병실에 먼저 들어섰고 나는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남편을 보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잘못했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잘못했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친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창가에 있던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를 집어들고 던졌고 화분은 나를 맞췄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가시가 박힌 그녀의 손이 아플 만도 한데 엄마는 꼼짝도 않고 나를 쳐다보았어요. 쓰라림이 가슴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때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나를 아연실색해 했어요. 진숙이, 내 딸 진숙이 맞지? 엄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나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차오르며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딸이라고? 내가?
버릴 땐 언제고 그런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거야.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그래? 당신은 그냥 미친 여자라고. 갑자기 속에서 서러운 무언가가 역류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그만. 남편이 나를 말렸어요. 이제 다시는 안 와. 질렸어. 지쳤어. 이젠 내가 당신 버릴 거야. 엄마는 아무런 말 없이 깨진 선인장 화분과 나의 상처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병실에서 나서자 나는 다시 고아원 파란 대문 앞 엄마가 나를 버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서로에게 가시를 박은 뒤 나는 더 이상 요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람 좋은 남편만 가끔씩 엄마에게 들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내 남편을 자신을 괴롭힌 새 남편쯤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짜증 한 번 없이 그저 아프셔서 그러신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라며 덤덤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이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나는 다음에 라며 애써 밀었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여기도 파란 문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녀가 파란 문을 앞에 두고 나를 버렸구나. 나도 그녀를 버렸구나. 이 파란 문 앞에서. 왠지 한쪽 가슴이 아파왔지만 결코 눈물 따위를 흘리진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는 그녀가 지켰던 낡은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별거 없었어요. 몇 줄이 적힌 일기, 얼굴이 흐릿한 내 어릴 적 사진, 약 몇 가지. 나는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읽었어요. 일기장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진수가. 내 딸 진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 말을 쓰면서 눈물방울이라도 흘린 듯 그 글씨 주변이 얼룩으로 번져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사과를 처음으로 접했지만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씻고 거울을 보았어요. 애석하게도 거울 속에 나는 모진 그녀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